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무렵이 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시원하게 수박 한 통 썰어 드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7월 23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시즌의 클라이맥스를 맞은 상황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 주 S&P 500 소속 기업들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실적을 내놓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소속 기업들 가운데 79%의 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 67%는 매출 전망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에 시장에는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죠. 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을 또 압박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트위터 같이 좀 볼게요. It is far more costly for the Federal Reserve to cut deeper if the economy actually does. In the future, turn down. 앞으로 경제가 실제로 둔화했을 때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Very inexpensive, in fact productive, to move now. 지금 움직이는 게 아주 싸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연준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했다.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They missed it, don't miss it again.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고요. 이어서 물가 상승이 거의 없는데도 우리는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내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상황을 잘못 이해한 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차 연준 압박에 나선 건 시장에서 기대하는 50bp의 공격적인 더블샷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최대 변수 중 하나인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긴장 국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난 19일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또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 신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면 협상이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부터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공식 논의가 시작되고요. 포스코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베의 게릴라성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발견되는 국내 수혜주들 잘 찾아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현재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2103.4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태경화학과 한진칼 우선주, 갤럭시아 SM 등이 상승폭이 크고 진양화학과 일진다이아, 남선알미늄 중심으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0.16% 오른 675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현재 67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종목별로는 솔브레인이 불화수소의 독자 생산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고 국일재질을 비롯한 그래핀주들 강세입니다. 반면에 한화 SBI스, 옵토팩, SN텍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2시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현대모비스, 3위는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아프리카TV, 2위는 BH, 3위는 LN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관 관심 종목 볼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한국전력, 3위는 S-오일이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테스, 2위는 덕산네오룩스, 3위는 디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OLED 시장에서 한국의 현위치입니다. 제가 6월 24일 증시 브리핑에서 OLED 빅사이클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특히 중국이 OLE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OLED 굵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BOE와 CSOT, GVO, 티안마 이렇게 중국 상위 4대 패널 업체를 중심으로 6세대 플렉서블 OLED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본의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바일 OLED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대로 내려갔고 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5.4%까지 점유율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BOE의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을 문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섀도우 마스크의 수출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면 한국의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은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섀도우 마스크는 중소형 OLED 증착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요. 스마트폰 고해상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11년간 일본이 독점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국산 섀도우 마스크 개발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가 개발 과제를 지시하고 샘플 공급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섀도우 마스크 개발 과제를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는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해 필옵틱스와 티지오테크 등이 삼성 플레이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이에 오늘 시장에서는 필옵틱스와 웨이브 일렉트로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OLED 관련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이 중소형 OLED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OLED 시장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파주에 구축 중인 대형 OLED 패널 공장 확대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TV 시장을 위주로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생산 인프라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 추가 투자로 월 15,000만 장분의 대형 OLED 패널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된 생산 라인은 2023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10.5세대 OLED 생산 기반이 확보되면 기존 OLED TV는 물론 월페이퍼와 롤러블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주의 번지는 긍정론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를 통해 메모리 회사들의 과잉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글로벌 반도체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어서 2020년 메모리 생산량은 장기 수요 증가 속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SK하이닉스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 1.98%나 상승했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표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의 늪에서 좀 빠져나온 느낌이죠.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지수의 버팀목이 돼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